그거 말하면 안 돼. 삶은 지금도 좋아요. 솔직하게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저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해서 이미지랑 다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배우잖아요. 전에서 외웠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문진희라고 합니다. 진희 엄마 이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림 아빠 이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상현 학생의 아버지 유재성입니다. 되게 달랐던 점들은 많겠죠. 뭐 당연히 학교에 있는 시간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공부량도 당연히 많아지고 내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심도도 되게 깊어지고 근데 저는 가장 되게 달랐고 그리고 당황스러웠던 점이 모의고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하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도 잘 안 해가지고 성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4등급, 5등급 정도로 다 나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성적이 낮게 나와가지고 되게 좌절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걸 걱정하고 있다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내가 3년 후에 볼 수능을 처음으로 그냥 경험해 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올라갈 때. 등교 시간은 이제 중학교 때보다 거의 1시간가량 땡겼죠. 7시에 나간 뒤에 거의 6시에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평상시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실 때는 일어나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한두 달은 막 해야 하면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싸울 정도로 해야 그러면 한 2달 지나면 스스로 일어나요. 정말로 입학을 딱 하면 그 겨울방학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진짜 몰라볼 정도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더 잘 일어났지. 그렇지. 쏘리, 쏘리. 남들은 진짜 엄마가 빨리 일한다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 했다 했지? 야, 피곤해서 그랬어. 가장 달라졌던 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 환경 자체가 뭐 시간이라던가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달라졌고 학교에 있는 전체 시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 우선순위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친구가 우선순위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제 생활 그리고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 유림보다는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은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버스는 타고 다녔지만 교통편이 없어서 안 내고 해서 그 1학년 바로 입학하고 거의 초부터 고등학교고 제가 한 10시 이때 가서 계속 그 수능하기 바로 전까지 그 제가 차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이 좀 바뀌었고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조금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다, 뭐 내가 잘하는 것 같다 해서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뭐 그런 정도인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 모든 활동들이 약간 그 대학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마음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 그 자녀의 만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고 사실은 기숙형 학교를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의 어떤 그 애로점, 고3 부모의 어떤 그런 고충은 사실은 별로 많이는 못 느꼈어요. 그것이 뭐 저희로서는 뭐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저녁 시간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식사를 좀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가지려고는 노력을 했죠. 예. 네,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하나하나의 시험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독서를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데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책도 좋고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책도 좋고 아니면 기본 상식도 괜찮고 그런 다양한 독서를 많이 하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기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좀 자세히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구구단이나 영어 알파벳은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구단도 정말 자기가 정확하게 제대로 써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영어 다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어요. 왜냐면 단어를 외우고 이런 자잘한 것들은 고등학교 가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방학 때 저는 그때 아마 1000개 정도 딱 정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아빠는 모르죠. 왜냐면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업에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코치해 주신 적은 없어서 네,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공부할 소리는 하긴 했을 텐데 별로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요즘 막내한테는 좀 본의아니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네, 감사합니다. 보통 다들 이제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방학 때가 가장 놀고 싶은 방학이기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게 잘 안 잡히는 그런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한 가지를 집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독서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활기록부에 독후 활동을 기록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조금 전 늦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뭐 그때 문과, 이과 어느 쪽을 갈지 좀 정해도 괜찮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추천을 해준다면 저는 그때 그 고등학교 어디 갈지 발령이 나고 나서 한번 친구들하고 그 고등학교를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보면서 그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필독 도서 그 프린트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그걸 다 읽진 않았지만 어쨌든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감이 있다면 직접 고등학교 찾아가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읽어야 될 그런 책들 추천 목록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사실은 놀아도 돼요. 아니 놀아도 돼. 조금 부모가 하나 해줄 게 있어. 필독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보고 나면 그거 엄마가 앉아서 읽어보는 거 아주 좋아요. 중학교에서부터는 가능하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 아이가 보고 난 책 읽어보는 거 좋아요. 짬짬이 내서 늦게라도.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을 써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대상이 가장 가까운 게 엄마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엄마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소위 공부에 대해서 피지컬이 좋다 이런 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은 처음 배우는 내용들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고 어려운 내용도 더 잘 소화를 하고 또 같은 시험 공부를 해도 더 이렇게 많이 실력이 느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머리가 좋다, 쟤는 천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독서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봤을 때도 저는 일례로 중학교 때 국어가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읽어도 이게 내가 잘 이해한 게 맞나 싶고 막 문제를 풀면은 선택지가 5개 있는데
얘랑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나 다 틀린 말인 것 같고 그럴 때 많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바람이 불어서인지 내가 이번 방학 때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해서 그냥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결국에 그것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제 머리가 많이 좋아지고 국어에 대한 감이 올라가고 읽으면 이해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크게 독서를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선행학습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얘기들 하고 걱정도 많이 해요. 교과 과정이라는 것들이 그 나이에 되면은 알아야 될 것들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쌓아놓은 거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잘 짜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나이대별로 그 학년 되면은 그걸 배우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가장 열심히 하고 공을 들여야 될 거는 앞에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보다 이미 배운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랑 심화 문제들을 풀면서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이러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어떤 그 입시 과정들을 저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 지금 시대는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어떤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들을 또 비추어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조언을 해줬고 특히 이제 공부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왜 그리고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언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및 자율 활동이 매우 활발한 학교인데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과와 관련한 심화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했던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영어 토론도 자율 동아리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모의 재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한때는 친구가 너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자율 동아리 때 5개를 할 때까지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거는 모의 재판 동아리가 있었고 사회 연구 동아리가 있었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는 같이 학력을 신장하자라는 점프업 투게더라는 그 스터디 동아리도 있었어요. 1학년 때 담임인가? 2학년 때 김국현 쌤이 1학년 남자 쌤이었는데 되게 좀 친절히 많이 해주셨고 그냥 학교 자체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좀 높아가지고 좀 힘들기는 했지만 뭐 학교가 특출나게 뭐 많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괜찮았고 제가 그 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서 우리 학교를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는 말씀드렸듯이 대원여고 일반고였는데 제가 면접에 가서도 대원여고도 대원여고 못지않게 훌륭한 학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저희 학교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대학에 가려면 외고나 특목고 이런 학생들은 어느 한 분야가 뛰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려면 사실 모든 분야를 평균 이상적으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챙겨주는 점에서 우리 학교가 좋았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학생마다 진단을 내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관련한 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3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넌 이 활동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 영어책 읽고 한번 에세이 써보자 뭐 영어로 한번 논문도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특색 프로그램으로 마음밭 가꾸기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아침에 한 1분, 2분 정도 되게 새소리 노래 틀어주면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약간 다이어리 같은 걸 주면서 하루 계획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내가 잘한 일 아니면 감사했던 일
그리고 뭐 하루에 반성할 일 이런 걸 쓸 다이어리를 다 전교생한테 나눠줬거든요.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막 자기소개서에 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상을 탔다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막 난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도 되게 내가 오늘 하루에 계획표를 써야지. 그리고 오늘 하루에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목표로 잡고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게 되게 몸에 배어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이 돼서 체내에. 그래서 뭔가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이 그거 토론 동아리 할 때게 참 보면 집에서 어쩔 때 사실 말 수가 없어요. 물론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사실은 꽉 짜여진 것보다도 어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를 갖고 이해가 하는 사람, 요 사람이 하는 사람, 또 지도 가서 요만큼 가서 준비해서 하는 거. 그게 좋았어. 엄마를 보면은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꼭 해야 돼. 이 토론은 꼭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주면 서로 이렇게 5명인가 6명이 모여서 그 주제를 갖고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근데 지가 볼 때는 누구는 잘하더라. 엄마가 볼 때는 아니야 읽어보니까 너도 괜찮아. 섭섭지 않아. 엄마 볼 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말을 잘 줄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잘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잔소리 하잖아요. 막 밤새 뭘 썼어요. 10문항을. 첫째, 엄마 신경 꺼줘. 엄마 저녁에 오면 말 시키지 마. 제발 오면은 뭐 좀 하지 마. 이거를 계획표처럼 쫙 해가지고 냉장고 딱 붙여놨어요. 토론 동아리에서 그런 실력을 키워가지고 엄마.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그지. 그것 때문에 그랬어. 일단 이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1, 2학년,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면접도 많이 보겠죠. 그러면 면접을 볼 때 상대방이 이 질문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딱 캐치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이게 나중에 뭐 수능 때 도움이 되니까 수시 때 도움이 되니까 동아리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간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상대방 말 듣는 것도 그렇고 내 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크게 가서는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계획적이 아니라 맞아. 곧 인정.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기 치지 말고.